와, 잘 들려요? 원래 어제는 좀 뭐라 하지, 제 목소리가 막 들렸다가 고요했다가 들렸다가 고요했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이게 안 끊기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소리 예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잘 시간 보내셨나요? 일요일 밤 이 반디쌤과 함께 하도록 하시죠. 아, 제이곱님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 지파님, 꼬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반디즈님들.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반디즈님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사실 1만 명 축하인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만 6천 명이 되었습니다. 아, 잘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2일 하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뭔가 하루만 하기에는 저희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틀 정도 거쳐서 하니까 좀 저도 여유롭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일차 참여를 못해서 2일차는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네, 와, 반디쌤 강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1만 명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생 사느냐 못 봤는데 너무 축하드린다고. 반디즈님들, 제가 지금 노래를 틀 건데 이게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좀 알려주세요. 잠깐. 어제는 끊겼거든요. 이 음악이 제가 말할 때만 음악이 들리고 그랬거든요. 어제는. 그래서 음악을 못 틀고 음악을 끄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부금이 잘 안 끊기고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은은하게 잘 깔려서 들리시나요? 이게 음악이 끊기면 다시 또 소리를 끄고 해야 돼요. 꼬막님,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편집본 기다리고 있어요. 뉴뉴 이러셨는데, 어제 했던 거는 지금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네, 어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10시에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10시에 시작을 못 해가지고 에러, 오류 때문에 거의 10시 20분쯤에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끊겨요. 이렇다니까요. 이 마이크가 그러면은 또 꺼야겠구만. 너무 아쉬워. 음악이 깔리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얘기하실 때 끊어져요. 그런데 맞아, 이렇단께. 따단. 마이크 테스트. 아이고. 네. 그러면 음악을 끄고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끊기네요. 거참. 쉽지 않구만. 네, 진짜 우당탕탕 라이브였어요, 어제.
여러분 몇 분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몇 분 오셨지? 네, 35명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어제는 끝날 때쯤 한 65명까지 들으시다가 나가셨거든요. 아, 나중에 편집표 올리실 때, 편집하실 때 부금을 넣으시는 건 어떤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어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요? 오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시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되고 나도 일찍 자야 되고 이러니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만 명 반디TV 축하 이벤트 2일차 Q&A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댓글에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 10분을 20분, 20분을 추첨을 통해서 제가 추첨이 이렇게 골라서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좀 편하게 댓글 실시간 채팅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거를 안 했네. 2일차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우선은 짝짝짝짝 하고 가야겠죠. 반디TV 1만 명 축하.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네, 드디어 1만 명 됐습니다, 여러분. 1만 6천 명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축하하는 자리니까 네,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같이 기뻐해 주시는 반디즈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짝짝짝짝짝. 어제는 1번에서 10번 질문을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11번 질문입니다. 네. 윰님 질문입니다. 독학으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물론입니다.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혼자서 독학으로 프로가 되려면 약간 몇 가지 영양가 있는 도움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 도움을 받아야지 그 꿈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독학으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은인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맞춤 피드백을 해주는 은인 또는 스승을 만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이미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선례들과 이제 경험들을 간접 경험해보는 게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윰님께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스킬 외에도 그림 그리는 스킬 외에도 프리랜서가 되시려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지만 그래도 프리랜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프리랜서가 되실 거라면 계약서를 옳게 쓰는 법 그리고 펑크를 방지하기 위한 스케줄 짜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는 사실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림도 잘 그려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잘 하시는 반디즈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12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네, 12번 질문은요. 똑딱띵님의 질문입니다. 채색을 할 때 어디까지 묘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캐릭터 표정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연물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궁금해요. 질감이나 덩어리감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채색은
채색은 참 너무 주관적이라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디쌤의 경우는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묘사의 밀도나 난이도를 책정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진짜 너무 주관적이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캐릭터 표정 연습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표정에서 더 과장을 해서 연습하는 편이고요. 자연물의 경우는 요새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연물 튜토리얼이 많더라고요. 완성된 그림을 따라 모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밑색부터 스케치, 묘사까지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How to Painting Natural이나 아니면 Painting Natural 같이 이거를 영어로 쳐야지 잘 나와요. 아니면 튜토리얼, 내추럴 튜토리얼이라고 영어로 쳐야지 검색이 많이 되니까 저의 경우는 핀터레스트에 검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반디쌤도 튜토리얼 많이 봐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약간 이거 어떻게 채색을 했을까, 어떤 과정으로 완성이 됐을까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검색을 해봅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의 튜토리얼을요. 테리님과 97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완성된 그림을 모작하는 것보다는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는 튜토리얼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따라 그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97님, 핀터레스트 진짜 자료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많죠. 핀터레스트. 검색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연관된 자료들도 제가 굳이 찾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조차 찾아주기 때문에 약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료 찾는 게. 영영님, 혹시 이 영상 채널에 남나요? 네, 이것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꼬막님, 자료 많이 보고 그리면 확실히 도움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반디쌤은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나요?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사진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저장하고 그거를 A4 용지 꽉 차게 그 이미지들을 다 합쳐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고 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림 그리실 때 자료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료 옆에 띄워놓고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좀 더 드로잉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대랑나비님, 프로세스를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질문입니다. 네, 박소정님의 질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외주를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더 안정적인 걸까요? 안정적일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끊겼. 다시. 네, 박소정님의 질문. 그림을 그리면서 외주를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를 다니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더 안정적일까요? 이 질문인데 제 답변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회사가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고정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밀리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월급의 70%만 나오고 막 이런 걸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무작정 안정적인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도 갑자기 잘 진행이 되다가 엎어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정님이 프리랜서가 나을지 회사가 나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프리랜서로 굳건히 이제 자기 일러스트와 외주를 하는 친구도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스케줄도 엄청 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의 빼곡한 다이어리 달력을 보면서 사실 속마음으로 회사 일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회사는 정해질 일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고. 근데 그 프리랜서 친구는 주말이랑 평일이 딱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친구는 주말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주말 챙기시고 되게 딱딱 맞추셔서 쉬시는 작가분들도 있겠지만 제 지인은 주말에도 이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니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를 다니거나 프리랜서가 되거나 이런 건 다 진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프리랜서 친구는 소설책 표지 외주도 하고 개인 일러스트로 굿즈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외부 미팅도 혼자서 이제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잖아요. 프리랜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부 미팅도 자기가 가서 일 따오고 스케줄 조정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프리랜서도 정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친구랑 만나서 간혹 수다를 해요. 1년에 2-3번 정도 만나거든요. 근데 서로가 저는 직장인이고 그 친구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일이 너무 궁금한 거야. 회사 다닌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프리랜서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그 프리랜서가 갖는 장점, 직장인이 갖는 장점 이런 것들을 서로 부러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게이검님, 회사나 프리랜서나 정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꼬막님, 프리랜서 하면서 회사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건 주말이나 휴일이 가지고 싶어서입니다. 97님, 일정 빡빡하면 힘들겠네요. 갑자기 회사 다닐지 프리랜서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약간 저는 생각이 든 게 그거 같아요. 확실히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잘 맞는 친구가 있고 회사가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회사가 맞는 친구들은 어떤 부류냐면 약간 인정을 받는 거,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회사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회사의 성과나 내가 내 그림 실력 인정받고 이런 거에 뭐랄까 그렇게 목매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리랜서도 괜찮은 것 같고 네 회사는 확실히 그게 있거든요. 그 보상과 성과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좋다 하면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고민이시라면 일단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안 맞으면 원래 하려던 프리랜서나 직장인을 해보시고 둘 다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내 직성과 맞는지 알게 되는 거니까 내 적성과 맞는지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죠. 이건 진짜 반디즈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다 각자 느끼는 게 달라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네. 네. 14번 질문 귀신고래님의 질문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좋지만 높은 퀄리티로 완성시키자는 욕심이 커 그만큼 오랜 시간 걸려서 고민입니다. 반디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답변은 그 욕심과 그 오랜 시간이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일단은 해외에는 이제 명품 가죽 가방 만드는데도 1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그게 다 꼼꼼하게 완벽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장인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해요. 귀신고래님의 고민을 저도 해봤어요. 저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한 장 완성을 하는데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막 2-3장씩 그리고 싶은데 일주일에 2-3장은 커녕 그냥 한 장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극장판 컨셉 아티스트인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한테 제가 그 뭐랄까 고민을 털어냈어요. 오빠, 저는 제가 그림 한 장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스트레스다.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제가 그림 그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어떡하냐 이랬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 오빠가 근데 반디 너가 너가 그리는 스타일, 너가 그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네 그림은 시간을 많이 써야 결과물이 나오는 그림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그림이 좀 남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좀 더 써야 하는 그림 스타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오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약간 특히나 개인작에서만큼은 빨리빨리 그려서 나오는 거에 큰 흥미가 없어요. 약간 저는 반디쌤은 오래오래 붙잡고 끈질기게 꼭꼭 씹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좀 제가 완성품을 봤을 때 이게 6개월 뒤에 봐도 기분이 좋고 1년 뒤에 봐도 만족이 되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끈질기게 한 장을 오래 붙잡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회사에서 그러면은 팀장님이나 사수분이 너무 민지야 너무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잘릴 수도 있겠지만 네, 회사에선 좀 빠릿빠릿하게 하는 편이라서. 근데 개인작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것이냐 개인작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태린이 이왕이면 좋은 퀄리티로 그리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제이곰님, 저도 오랜 시간 걸릴 때마다 어디까지가 보기가 좋은지 누군가 알려줬으면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행복님,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작업 하나를 한 달 동안 붙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모두 배려해주셔서 감사했던. 저도 정직원 신입이었을 때 구름 있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한 달 동안 작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팀장님께 감사하죠. 한 달 동안 구름만 그릴 수 있게 해주다니. 구름만 그렸어. 다른 분들 막 옆에서 막 소품 치고 있는데 저는 구름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귀신고래님의 답변은 된 것 같고 15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꾸막님의 질문입니다. 3,000명도 많다던 반디쌤, 1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반디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졌어. 제가 바라던 인원은 아닌데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 팔로우 하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반디님. 저는 제 반디TV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는 사람만 아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나 인스타에 따로 포스팅을 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제 반디TV를. 게시를 하지를 않아요. 잘 이번에 어떤 영상 올렸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되게 조용히 유튜브에만 올리고 공지만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그냥 알 사람들은 보고 약간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반디TV를 봤을 때 조금 신봤다 이런 감정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막 나만 알고 싶은 채널 있잖아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었으면 좋겠어. 약간 단골 손님들만 오는 그런 곳 있죠. 빠뺨님, 계정 2개 다 팔로우 중이에요. 넘넘 유익한 반디쌤 채널. 행복님, 어림도 없습니다. 반디쌤 구독으로 혼내줄 준비. 97님, 반디쌤 그래도 유명해지셔야 좀. 네, 아이고. 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채널이라고 진우님이.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드로잉 클래스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라고 했는데 댓글에 알고리즘이 알려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으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올드스쿨의 내가 정상 스위신을 지배님, 네, 알려주기 싫어요. 까변이 이미 그런 존재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이 분야 정보를 얻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클뿌링님, 매번 여러분들만 아는 반대쌤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유익한 채널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크크. 자, 다들 구독을 누릅시다. 진짜. 아유, 저는 이제 스타입니까? 아유, 물을 마시면서 해야겠어요. 기신고래님, 그런데 반디쌤 채널은 정말 아껴보고 싶은 기분도 들면서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흐흐.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사실 그렇잖아요. 약간 30대 컨셉 아티스트를 디자이너를 이렇게 가까이서 알고 이렇게 정보를 듣고 이런 게 진짜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반디쌤도 대학생 때나 뭔가 특히 첫 신입이 되었을 때도 그랬고 회사를 1, 2년 다녀도 약간 저희 사수분들은 좀 일반인 분들에 가까웠어가지고 이런 컨셉 아트나 아니면은 뭐 작업 꿀팁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덕갈피님, 반디쌤은 언제 처음 일러스트 공부하셨나요? 일러스트 공부는 제대로 각 잡고 했던 거는 2016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이곰님, 저의 랜선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근데 진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이렇게 행사 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 계시는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이랑 진짜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너무 대화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이 시국이 끝나서 같이 오프라인 때 제가 행사를 열면 여러분들이 반디쌤 저 왔어요. 마마마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유튜브 뭐라 해야 될까,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냥 행사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런 날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뺨님, 초반에 모작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준비생 분들이나 이미 직업인 분들 중에 모작 자료 같은 거 핀터레스트에서 찾아 연습한 걸 SNS 많이 올리고 피드백도 주고받던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작권 때문에 프리 이미지만 찾다 보니 자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되게 예민한 문제긴 해가지고 빠빠님, 그래서 저는 사진을 보고 저도 많이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 사진을 보고 되게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진짜 그 사진이 떠오르지 않게끔 아니면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게끔 제가 굉장히 많이 고치고 디벨롭을 하고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행복님, 네, 예전에 구매한 반디쌤 아트북 들고 사인 받으러 꼭 갈 거예요. 좋네요. 두름님, 다른 채널 분들도 잘 설명하시지만 전 반디쌤의 강의가 더 잘 맞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97님, 반디님 실물을 보는 영광을 언제쯤 맞이할 수 있을까요, 뉴뉴? 꿀프리님, 꼭 가서 인사드리고 굿즈 쓰러 오고 싶어요, 뉴뉴. 아, 너무 좋네요. 제가 그 미국 행사 갔을 때, 그 CTN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그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3 컨셉 하셨던 이제 다이스 스스미랑 로버트 콘더님이 있었는데 그분 부스에 가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 포트폴리오를 심지어 공짜로 그렇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 디렉터 분들이 제 포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막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뭐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계속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막 영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게 다 포트폴리오 리뷰를 듣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운이 좋게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름을 적고 그때가 한 4시 30분이었나? 아무튼 그때 가가지고 리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아트북에서만 이름으로만 보던 그 아트 디렉터 분을 전 픽사 아트 디렉터 분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일러스트 페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포트폴리오 리뷰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거 가져오면 약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게 진짜 큰 도움이거든요. 진짜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아트북을 들고 갔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막 밈을 위해서 내 아트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거기 그 회사분들 직원들 다 데려오더니 자기 크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크루들한테 제 아트북을 막 보여주면서 야,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한국에서 왔는데 그림 진짜 너무 잘한다 하면서 막 자랑을 선물 받은 것들을 뭔가 진짜 가까운 막 방금 만났는데 진짜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인 것처럼 제 아트북을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부스를 다시 들렸는데 그 직원들, 그 크루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그래서 너 그 아트북 잘 봤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진짜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행사를 열면 그런 것들 이벤트처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성공한 덕후 반디쌤 유유유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다음 질문. 뜨거운 여름 액정 타블렛 앞에서 어떻게 더위를 피하고 계신가요? 반디쌤의 경우는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에어컨 아래가 바로 작업대라서 아주 시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살짝만 스포해줄 수 있나요? 일단 반디쌤은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앞에 놓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코앞에 있는 일정이 이제 반디TV 드로잉 클래스 강의 10강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마무리를 하는 게 제 계획이고요. 근데 진짜 이 클래스 1강부터 10강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올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여는 거는 진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막 반디쌤들한테 막 공지도 안 하고 잠수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반디즘들 실망하고 제가 에버노트에 사과문 써야 되고 인용할 티로 반디즈님들끼리 싸워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전 잠수를 타더라도 저의 약속 그리고 반디즈님들과의 약속은 지키고 잠수를 타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반디TV 클래스가 끝나면 드로잉 클래스가 끝나면 일단 2021년까지는 연말까지는 진짜 좀 쉬엄쉬엄 할 것 같아요. 제가 반디즈님들 느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인이라서 이 클래스를 열고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고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건강 같은 것도 잘 챙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진짜 옛날부터 신뢰하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 반디쌤 인기가 좋아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강좌 플랫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 5-6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만약에 좀 오픈이 되는 강의가 있으면 나중에 픽스되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막님 잠수 반디쌤 사전에 무통보 잠수란 없다. 맞습니다. 진짜 97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꼬막님 정말 바빠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반디TV 1기
2기 했을 때보다, 그 챌린지 했을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강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많이 손해를 볼 만한 그런 강좌들이거든요. 진짜 어디 가서 못 듣는 강좌들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로잉 클래스는 아닙니다. 컬러 강의도 아니고 드로잉 클래스도 아닙니다. 컬러 강의랑 드로잉은 이미 반디TV에 있잖아요. 동영상들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다른 또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반디지님들은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군요.